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오늘도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이 공원에서 자전거 연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 예뻤겠다. 이 뭔가 그 공원의 햇살, 그리고 햇살. 이 서툴게 잡고 있는 그 핸들. 이런 거 보니까 다 잊고 있었던 줄 알았던 그 저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 과거 속 기억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 경험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 예진 씨 얼굴을 보면 오늘 이 방송을 진행했던 순간들이 이제 영화처럼 쫙 이렇게 재생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추억 회상에 보탬이 될 과거 여행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아, 그럼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건가요?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엔 우리가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후에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면서 또 사라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선거라고 보긴 어려웠던 거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개정으로 31년 만에 부활했는데요. 그런데 1991년 광역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가까스로 재개된 지방선거는 단지 도의원들만 선출됐을 뿐 지방정부는 여전히 관선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장악한 반쪽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이 돼서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도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태동했는데요. 하지만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임에도 투표율이 60%를 밑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 국민들이 직접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왜 그렇게 투표율이 낮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만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아니고 지방선거는 대체 60%를 밑도는 투표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조금 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각종 정치적 난관을 뚫고 30년 만에 다시 실시된 지방선거. 또다시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당연히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는데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196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6월 27일 영국 런던 북부에 세계 최초의 현금 자동 인출기, 즉 ATM 기기가 설치됐습니다. 이 ATM을 발명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존 셰퍼드 배런이었는데요. 초콜릿 자판기에서 초콜릿 대신 돈이 나오게 하는 식으로 기존 자판기의 원리를 은행의 입출금 용도로 응용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건데요. 현재도 영국에 본사를 두고 영업하는 세계적인 비금융사는 자판기 아이디어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를 채용한 후에 ATM 기기 발명에 투자해서 세상에 ATM 기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 ATM 기기 집에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ATM 기기 그 비밀번호는 보통 4자리로 통일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원래는 6자리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러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4자리로 간소화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거라고 하네요. 최초의 ATM 기기의 출금 한도는 1일 10파운드였는데요. ATM 기기의 초창기만 해도 미래에는 기계가 은행 업무에 적지 않은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은행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다양한 금융기법, 상품 종류의 증가로 은행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오히려 ATM과 관련된 보안 인력의 채용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ATM기를 발명한 이 배런은요, 2007년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현금이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또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 ATM 기기 운영 대수를 줄여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예측도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 미래학자인 미국의 엘빈 토플러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5년간 용접공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대체로 현실에 기반을 둔 글을 남겼고, 특히 1980년 저서 제3의 물결을 통해 일찌감치 정보화 사회를 예견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엘빈 토플러, 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네. 아니, 그런데 직업이 원래 용접공이었던 거예요? 네. 용접공에서 작가로 엄청나게 아주 예상치 못한 전향을 한 건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작가의 꿈을 가지고는 있었대요. 저널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용접공으로 일하던 당시에 노조 관련 잡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문필가로 두각을 나타낸 거고요. 그렇구나. 체력과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는 한국과의 인연도 깊었습니다. 2001년 토플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의뢰받아 21세기 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당시 한국의 산업화 시대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혁신적인 지식 기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진단한 건데요. Great breakthroughs in business or in technology and in the economy don't come from one particular thing. They come from the convergence of forces, many different things converging. 이미 1980년대부터 재택근무나 이 전자정보화 가정 같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니까 이 얼마나 그 보는 시각이 넓었을지 참 상상이 되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풀을 볼 때 숲을 보시는 분. 그렇죠. 네. 우리 흙 볼 때. 흙 볼 때, 모래알 볼 때.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 서가에 또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 27일에는 또 다른 일들도 많았는데요. 2007년에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산 일출봉 그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같은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은 폭포와 또 다양한 모양의 암석, 해안 절벽, 분화구, 호수 또 이런 절경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미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 하면 전문가 아니세요? 그럼요. 저 제주 전문가죠. 그래요? 그 앞에서 사진 아주 한라산 오빠 얘기 꺼내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제는 이제 주상절리 오빠. 주상절리 오빠. 네. 뭐 사진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해요. 제주도 가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2005년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도로에 박지성길 개통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해버지의 길. 지금도 박지성길로 불리고 있나요? 예전에 처음에는 박지성로로 불렸는데 이제는 동탄지성로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성이 이름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수원에 이런 그 길이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당시 박지성 선수 자택이 수원이었기 때문에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